자, 민주당 소식을 하나 더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의 회동 이야기 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재명 후보와 함께 일했었던 분이 구속됐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사과인지 아닌지 모르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후보님도 전남지사 하시고 국회의원 하시고 총리 하실 때 그 휴하에 얼마나 많은 사고가 납니까? 그 점에 대해서도 총리님께서도 똑같이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동학 의원님. 네. 예, 아직까지 두 사람이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한 뒤에 이재명 대표와 만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좀 전에 보신 화면은 과거에 대통령 경선 시절에 두 사람이 붙었던 장면입니다. 두 사람이 이제 이번 주 중에 월화수목금 중에 만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두 사람이 만나면 어떤 대화를 나눌 걸로 보세요? 뭐 아무래도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국민의 삶이 굉장히 힘들어지지 않았습니까? 뭐 무역도 적자고 남북 관계, 뭐 미중, 뭐 무역 갈등 그 속에서 외교적인 어떤 스탠스를 정함에 있어서 그걸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또 국론이 또 분열되고 그다음에 일본과의 뭐 후쿠시마 뭐 이 문제도 있고요. 이 현실적인 문제가 의안으로 당연히 올라갈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런데 민주당이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의 적절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도대체 뭐냐? 이 근원에 도대체 무슨 원인이 있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나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크게는 그 두 가지를 중점으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어차피 국민의 삶이 계속 앞으로 개선이 별로 될 것 같지 않은 지금 상황에서 민주당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그러한 측면에서 대정부 전선을 크게 긋고 아마 이 두 지도자가 좀 제대로 좀 혼합돼서 혼연일체가 돼서 좀 당을 좀 쇄신하면서 국민의 삶을 다시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으려면 다음 총선에서 결국 다시 선택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선상에서 저는 허심탄회하게 어떻게 보면 저의 희망이기도 한데요. 막걸리 한 잔 드시면서 허심탄회하게 계산 없이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하늘 아래 또 하늘이 두 개 있을 수 없다고 윤 부회장 보시기에는 이 두 사람이 만나서 뭐 악수만 하고 그냥 밥만 먹고 헤어질 수는 없을 테니까 얘기를 하다 보면 접점도 있을 수 있는 반면에 또 생각이 좀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민주당 내에서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뭐 분당론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오히려 더 시끄러워지지 않겠느냐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탐색전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만남에. 그렇죠. 이재명 현 대표나 이낙연 전 대표가 어떤 주제를 던졌을 때 상대방의 의사가 거기에 묻어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주제 선택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쇄신 문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당 정부에 대한 그 입장은 거의 같을 테니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뭐 특별히 두 분지 간에 이견이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과연 이낙연 지사 전 대표 입장에서 보면 95년도 DJ가 추구했던 새로운 당을 먼저 차려서 나가느냐 이런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고요. 2015년도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했던 그 당시에 그런 쇄신론, 그다음 김상곤 당시 혁신위원장이 당명까지 바꾸면서 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어느 루트를 따라서 갈 것인지에 대한 탐색전을 할 것이고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도 이재명 당대표는 당 깨서라도 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 메커니즘을 지키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이낙연 전 대표가 어떤 그 방향성을 갖고 자기한테 다가올 것인지에 대한 탐색 주제를 던질 것 같아요. 예. 혁신위원회, 뭐 혁신안이라든지 아니면 뭐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여부라든지 아니면 당내 선거기구를 언제 꾸릴지 여부라든지 여러 가지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 두 분지 간에 서로 간에 탐색 주제를 던질 것이다. 따라서 그 비공개로 한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박원석 전 의원이 보시기에는 사실 민주당 혁신위회가 출범을 했습니다만 불체포 특권에 대한 포기라든지 또 이제 위장 탈당에 대한 이 문제라든지 또 최근에 또 김홍걸 부동산 문제로 논란이 있었던 김홍걸 의원이 또 복당하는 이런 과정 등등에 대한 혁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아마 이낙연 전 대표가 쓴소리를 할 수도 있을 거란 지금 전망이 나오던데.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가 지난주에 이제 호남 방문을 하셨을 때 예. 민주당의 과제로 두 가지를 꼽았는데 하나는 민주당이 국민 앞에 지금 부패한 이미지로 비춰지고 있는 것을 해결해야 되고 하나는 이제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 얘기를 했어요. 그건 이른바 이제 이재명 대표의 강경 지지층들이 보이고 있는 당내 여러 가지 행태에 대한 문제의식을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두고서 정면으로 지금 이재명 체제를 겨냥했다. 근데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보통의 이낙연 대표님의 화법하고는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귀국 당시에도 좀 달라졌던 것 예, 같아요. 공항에서부터 보인 모습이 웬만하면 이렇게 직설화법을 쓰시는 분이 아닌데 그 톤도 그렇고 또 이번에 이제 광주 가서 하신 말씀도 보면은 굉장히 화법도 직설적이고 톤도 높아져 있다. 결국 저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서 두 사람 사이에 타협점이 있느냐, 어느 선까지 타협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 타협점을 찾지 못한다면 이제 갈등이 커질 것이고 두 분의 관계가 그렇게 원만하게 뭐 당내 그 대승적인 화합을 위해서 잘 지내봅시다 이럴 수 있는 관계는 아니에요. 이게 일종의 제로섬 게임이지 않습니까? 차기 대선을 놓고서. 그리고 이미 지난 대선 때 양측 지지자들의 관계나 이런 게 루비콘강을 건넜다 이런 해석들이 많아요. 다만 다음 총선에서 서로 타협할 수 있는 점이 있느냐.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천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네. 현직 대표는 어쨌든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놓고 타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부정적인 전망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지금 뭐 파국으로 가게 되면 두 분 다 뭐 별로 좋을 건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고민이 좀 있지 않을까 두 분 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당차려봤지만 찬밥 먹었던 기억이 난다라고 해서 이게 뭐 분당한다거나 새로 당을 만드는 게 쉽지 않은 얘기라는 건 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얘기 같습니다. 과연 민주당이 어떻게 이 위기를 수습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